예, 오늘 이번 주는 우리 염 교수님하고 미제 사건. 네. 이거는 뭐 워낙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인데, 네. 사실은 이 사건은 제가 네. 분석한답시고 꽤 많이 들여다봤던 사건 많이 중에 파셨잖아요. 이 많이 사건은. 팠어요. 강의 때도 이거 많이 솔직히. 쓰셨고. 예. 네. 그런데 뾰족하게 저 나름대로도 뭘 추정할 만한 게 많지가 않고 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그런 사건이어서 좀 망설였던 건데 오늘 선정한 거는 부산 배산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네. 배산 여대. 이거 뭐 2001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2000년 8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은 저 태완이법으로 그렇죠. 이제 그 재수사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처벌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언제든지 걸리면 이 범인은 처벌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2001년 2월 4일 날인데 일요일 날이에요. 네, 일요일 날 네. 17시 30분경에 부산시 연제구 거기에 배산이라고 있대요. 배산. 뭐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네. 배산 중턱 등산로에서 한 30m 안쪽 그 수풀에서 시신항구가 발견이 돼요. 시체가요. 네. 이 가시덤불 쪽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강아지를 끌고 가다가 어떤 분이 네. 강아지 줄을 놓쳤어요. 네. 그 바람에 강아지가 이제 도망가니까 강아지를 찾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글로 뛰어갔나 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물론 뭐 지금 그 배산 중턱 등산로 이 사건이 발생한데 여기는 이미 뭐 재개발 아파트 단지로 다 개발됐다고. 아파트로 현장은 바뀌었고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신은 그 여성인데 목하고 배에 이 찔린 자국이 있고요. 네. 당연히 신원 확인했겠죠. 네, 그 네, 시신을. 그랬더니 그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김양이에요. 21살. 아유, 어떡하냐. 김양인데 이게 어디 여대생인 거예요. 집도 바로 그 근처고 당연히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당연히 수색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범인이 뭐 남겨놓은 거 있나 해서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17시 30분이니까 이제 2월 달이면 어두워져요. 어둡죠. 그때 늦겨울이라. 신고가 하니까 이제 밤중에는 수색이 안 됐고 그 다음 날까지 수색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월 5일 날 그 네. 다음 날 네. 담당 형사가 그 당시에 그 연제 경찰서 이영화 형사라고 하는데 네. 이영화 형사 형사님. 네. 수색하는 과정에서 2월 5일 날 그 현장에서 한 7, 8m 떨어진데 네. 그 즈음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과도 한 개를 발견해요. 과도 발견하셨네요.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 수색에 동원됐던 의경이 사진 것 같습니다. 의경이. 그런데 이게 땅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린 상태.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이런 경우에 이제 과도 발견되면 지문 제출가 1번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지문. 실패했고요. 그러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야산에 더더군다나 2월 달이면 그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될 때예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야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칼이 쇠붙이에요. 이슬매침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럼 뭐 쓸려 내려갔겠네. 예. 기온의 차 뭐 이런 거에다가 야산이니까 수분이 엉키게 되고 네, 네. 찬 거에는 또 더더군다나 많이 그렇죠. 이슬 그냥 이러다 맺히죠. 보면 지문 같은 게 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절 변하기 이게 아주 이런 게 불편해요. 실내 같으면 그냥 여접시 나오죠.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도는 지문이 있었어도 뭐 자동으로 소멸됐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꼭 뭐 이거는 범인이 완벽하게 범행을 해서 지문을 안 남겼다기보다도 어떤 자연환경 요건 같은 것 때문에 지문 미발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피만 묻었었다는 얘기네요. 네, 피는 묻어 있는데 그 피는 당연히 그 사망한 사람의 피인 게 맞고요. 그러면 살해하는 데 쓴 도구는 범구는 맞는 겁니다. 네. 부검을 했어요. 부검했어요. 국가수에서 부검했는데 국가수에서 부검하고 사망 시간은 오전으로 추정했어요. 17시 30분이지만 그 이전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짐작컨대 위내용물이라든지 그렇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식사 안 한 걸로. 안 한 걸 공복 상태로. 예.
그래서 이제 사망 시간은 오전으로 오전에 추정한 일찍. 것 같고요. 예. 사인은 7, 8cm 깊, 7 내지 8cm 깊이의 이 복부 자창에 의한 그러니까 배를- 푹 찔른 겁니다. 배를. 배를요. 예, 그래서 과다출혈로. 아유. 이게 간하고 대동맥을 관통했대요. 에이, 엄청 깊이 찌른 겁니다. 그럼 뭐 방법 없죠. 간 찔리면. 예, 간하고 대동맥을 관통했다. 그건 깊이 찔렀다는 얘기고 교수님 그 간이 찔리면 검은 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맥하고 동맥 그 차이예요. 예. 절단 부위. 네. 그다음에 이제 목 부위에도 상처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과수에서 어떻게 짐작했냐? 물론 뭐 이 목 뒷뼈까지 닿을 만치 깊이 찔러져 있었어요. 아. 그렇지만 이거는 확인 사살 개연성이 더 높다. 확인 사살. 실제로 사망한 거는 그 간하고 이 저 대동맥이 관통되면서 예. 과다출혈로 죽은 걸로 보인다. 네. 목을 찌른 거는 이미 배를 찔러서 쓰러져 가지고 어. 거의 직사 수준일 때 네. 아마 목을 확인 사살 수준으로 찌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리 났죠 수사. 네. 당연히 이제 연제경찰서 관내니까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수사가 네. 개시됐는데 네. 추정은 이제 그겁니다. 현장에서 흉기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금방 잡을 수 있어. 더더군다나 여대생이면 대인 관계의 폭이 좁아. 대추 좁죠. 스물한 폭이 좁아. 살이니까 예. 그러면 수사 대상도 한정되고 네. 현장에서 흉기 발견됐고 네. 요건 감정이 있어갖고 죽인 거다 이거. 예. 학생끼리. 그렇죠. 학교 먼저 뒤지겠네 일단 대학교. 요래서 이건 금방 잡는다고 봤어요 사실. 처음에는요. 초기에는. 예. 그래서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네. 학교 등 이제 이런 데 주변 수사하고 탐문도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 탐문을 해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대요. 아. 우리 학생이 때도 동아리 그냥 이 동아리 한 5개씩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행사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과대표도 했대. 아, 멋있는 사람. 무지하게 그 이제 이 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멋있는 학생이네. 네. 대학생이. 그리고 주변인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다. 이렇게 그랬겠죠. 활동하는 사람이 예. 뭐 그 모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 그래. 우리 김장이 굉장히 이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금전 문제 대학생 당연히 없겠지. 네. 금전 문제였고 그러면 가족끼리 또 무슨 불화 있느냐. 밝은 애는 집에서도 밝겠지 뭘. 그런데 뭐 가족 간에 불화도 네. 없고. 그 종합하면은 누군가든 원한을 가지고 살해한 건 맞는데 네. 특별한 이유는 발견이 안 된다. 아 진짜. 이런 경우에 무지 답답하거든요. 이때부터 아리까리하네. 그 초기에는 금방 잡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에서 성폭행하는 적이 있으면 혹시 성관 관련된 범죄자 네. 성폭행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반항은이 하나도 없어요. 반항. 저항이 하나도 저항은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그러니까 시신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시신에서는. 네. 그다음에 기타 그 현장 주변에서 특별한 걸 못 찾았어요. 그 뭐 있겠어요 그게. 칼만 찾은 거예요. 칼만. 아유, 어떡해. 근데 물론 사실은 그 사건 현장 발견된 현장 그 중심 수사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네. 근데 하루가 지났잖아. 네. 산에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또 환절기라. 봄으로 그 가는. 폴리스라인을 치는 범위를 선정하는데도 애를 먹어요. 음.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를 애먹어요. 이게 그러겠네요. 야산 같은 네, 게 네, 그러겠네요. 굉장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애를 먹는 범죄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선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산에서 무슨 이 사건이 발생하면 되도록 넓게 친다고 쳐봤는데 넓게 친다고 해야 폴리스 라인 그 줄을 갖다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동그랗게 펴봐야 50m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끊어가지고 이렇게 섹타를 정하는 형식으로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둘러싸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 주변으로 조그맣게 동그랗게 치고 그 옆으로 좀 더 가서 여기도 해볼 필요가 있으면 조그맣게 치고 오륜 그 오륜기 원래 하는 것처럼 오륜식으로, 예. 그런 형태를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네. 폴리스 라인을 쳐서 좀 활용하는 식으로 좀 해봤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 애매하죠. 예. 결국 이 상황은 계속 미국으로 어떡하냐, 갈 이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추적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동한 경로는 있을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날 김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사건 현장하고 이 김양하고 집은 150m 거리예요. 오 바로 앞이네요. 그 앞에요, 그 앞에.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산에서 100m는 높아요. 예.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가는 거는 150m 하면은 뭐 몇 분이면 가지 몇 분, 1, 2분이면 가죠. 네네. 그렇지만 산길은 한 10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건 현장하고 김양하고 이 집과의 거리는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약 150m 정도 된다. 네. 아주 낮은 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 배산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양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 새벽에 그 옷차림새가 어땠냐면요. 예. 잠옷 형태예요. 위에다 코트 걸쳤어요. 그러니까 헐렁한 티 입고 있었고요. 구멍이 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무릎에 구멍이 난 바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바로 나가구나. 편하게 입는 그냥 잠자던 상태에서 검정색 코트만 걸치고 구두 양말도 안 신고 구두 신었어요. 그 잠깐 나간 거네 그게. 잠깐 나온 겁니다. 예, 이건 진짜로. 누가 봐도 이 복장 자체는 잠깐 집을 나온 거예요. 진짜 잠깐 나간. 산에까지 올라가려고 맘먹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러네요. 산 올라갈 사람이 저 맨발에 그 구두 신고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잠깐 나왔다가 이 옮겨진 갔거나 아니면 옮겨졌거나. 그 집안에도 그렇게 끌려 근데 나오려고 문제는 그러잖아. 옮겨진 흔적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예. 이거는 수사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 배가 이렇게 깊이 찔렸다면 이동했다면 피자국이 좀 깊이 많이 나올. 당연히 그랬겠죠. 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했겠죠. 원래 쓰러진 현장에 피자국이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옷차림으로 보면은 뭐 일견 보면은 가족이라든지 면식범을 따라 나섰다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뭐 친구로 나오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복장으로 나가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는 가족도 이제 용의 선상에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다음에 이제 네. 면식범 예. 당연히 들어가고 예. 그러면 이제 사귀던 남자 친구들 뭐 이런 예.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동아리에서 가까웠던 애들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네. 그래서 당연히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이제 그 주변인들하고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뽑겠죠. 봐야죠. 예. 그런 것 다 집중 수사했는데 네. 당일날 전화를 받거나 걸은 기록 자체가 또 없어요. 김양이 이게 이 꼬일리니까. 뭐냐, 이게. 꼬일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예. 그래 이제 먼저 가족들한테 먼저 붙어봤어요. 방법 없죠 뭐 일단. 아버지부터 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경비원으로. 당일날 야간 근무기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뭐그 100% 그러니까 얘기나. 아버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없네. 그럼 엄마. 예. 엄마는 이제 뭐 어디에는 뭐 새벽기도 어쩌고 했는데 이 새벽기도는 기독교식 얘기고요. 네. 그게 아니고 경주에 예. 제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기도죠. 예. 제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한 05시경 내외에 아마 집을 나섰으면 일찍. 불교시구나. 네, 그 엄마가 내가 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아유, 이 사건 나고 나서. 어떡하냐. 그리고 집에 유일하게 있던 게 남동생 중학교 2학년. 중2짜리. 네, 예. 중2짜리. 얘는 당일날 누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7시 30분경에 눈을 떠보니까 누나가 없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누나가 없었다고. 이것도 맞겠네요.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족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를 하죠. 그렇지만 의심은 다 하고 수사했죠. 예. 자,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건 그러면 가족을 빼면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그렇죠. 문을 두들겨 가지고 예, 아침에. 피해자를 깨웠고 얘는 그 동생은 한밤중이고 네. 깨웠고 김양은 그 사람을 따라서 배산으로 간 거야. 네. 따라서 그냥 네. 이렇게 끌려간 것도 아니고. 저 자고 있던 옷 그냥 헐렁한 면티에 구멍난 바지에 위에다 검정 코트만 하나 걸치고 맨발에 구두 신고 더벅더벅 깨운 사람 보고 아는 사람이니까 따라갔을 거란 말이야. 당연하죠. 그래서 배산까지 갔다. 네. 그런 거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엄마가 기도하러 간 게 05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05시, 나간 게 05시. 동생이 깬 건 7시 30분이죠. 네, 05시. 그 사이에 일어난 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 05시부터 07시 30분 사이에 뭔가 모종의 사건이 발생한 거 이게. 2시간 30분이네. 예. 그러면 결국 피해자를 깨워가지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일한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네. 그 범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범인. 곤란하다. 이게 진짜 엄청 답답해지는 전화한 거예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이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옷차림새 봐가지고는 분명히 스스로 나간 거란 말이야. 자다 나온 거지 뭐.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이 김씨 몽유병이 있지 않을까? 몽유병이요? 심지어는 경찰이 몽유병이 있는지도 수사를 했어요. 수도 있지. 몽유병 있어서 예.
영 교수님 영 교수님은 수사 안 했으니까 몽유병으로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문제에 대해서 데려다 준 사람도 있어요. 네, 수사하는 과정이 꽤 있었어요. 예, 많이 봤어요. 저희 동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반쯤 눈 감고 그렇게 걸어다니더라고. 네, 멀쩡하게 돌아다니죠. 오, 당황해요. 나 깜짝 놀랐어. 자기는 기억도 못해. 본인은 기억도 네.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혹시 피해자가 예. 몽유병으로 스스로 걸어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의료 기록 같은 거를 전부 살펴봅니다. 뭐 다 왔어요? 전혀 그런 기록 없어요. 없겠지. 가족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경찰이 그런 거까지 받겠냐고. 답답하니까. 저한테. 또 이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은 아닐까? 본인이 그런 것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찔러서 또 목을 자기가 이렇게 찌른 이후에 이렇게 깊이 찌른 다음에 목을 이 앞에서 뒤끝까지 칼이 빠져나올 정도로 찌를 수 있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자해를 해서 하면은 주저은이 반드시 생겨요. 주저은이. 네, 한 번에 못 찔러요. 여러 군데 찔른 자국이 있어요. 여자는 특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다면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도 아니다. 네. 이렇게 본 거고요. 결국은 결론은 죽고 나서 하나 못 잡아서 그렇지 면식범이라는 건데. 아는 사이라는 얘기죠. 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학교 친구라든지 동아리 선후배 옛날 남자친구 수십 명 데려다가 아이고. 경찰이 진짜 거의 짜다시피 했는데 그러겠네요. 안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안 나오는 이 거지. 사건 정말 꼬이는 사건이에요. 심지어는요.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등산로하고 학교 주변에 흙 일부를 채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화의 밑에 발견된 흙이 있었어요. 그 솔잎 같은 거하고 그래서 그거하고 학교 등산로 주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 학교 주변에 있는 흙 요거하고 일치하는지 요 신발 밑에 묻은 거 이런 것까지 국과수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일치 여부를 확인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나왔죠. 국과수에서 증거품이 너무 미량이니까 이 바닥에 신발 바닥에 묻은 거 요걸 거의 긁다시피 했으니까 양이 적어서 대조도 못했고요. 어떡하냐. 또 피해자 혹시 집에서 죽인 다음에 그럴 옮겨진 수도 거냐. 있겠죠. 그래서 몰라요. 피해자 네. 집에 대한 혈흔 검사도 했습니다. 예. 누미놀 이야기나 네. 했겠죠. 네. 근데 특이한 거 발견 못했고요. 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 진짜. 게다가 집에서 현장까지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20몇 년 전. 즉 말하면 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발생한 건 맞아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틀림없이 그 예. 현장에서. 예. 그래서 그 미궁 속에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뭐 거의 장기 미제로 돌입을 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상 가면 장기 탄다 그러잖아요. 네. 장기 탄다. 2주 지나면 장장기 탄다. 한 달 지나면 미제 간다. 미제 간다 이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야 이제 아마 연산서에서도 사람 미쳤을 거야 이거. 네, 그래서 힘들었을 금방 거예요.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이런 경우에 금방 잡을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고. 담당자가 또 계장도 보고하고 과장도 보고해요 서장한테 네. 또 서장은 청에다가 금방 잡습니다 이거 뭐 곧 나옵니다. 근데 안 잡히잖아. 위에서 막 내려와. 금방 잡는다며 이 새끼야. 미쳐. 교수님 많이 혼나셨죠? 예, 막 미쳐. 그냥 그날은 출근하는 것도 그냥 죽은 죄인이 돼갖고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그냥 오늘은 또 얼마나 당할까 이제 그거 생각하고 가야 돼.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 한 번 하셨어요. 경찰학교 그때 가셔가지고 한 7, 8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내가 가르치면서 틀려진 게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과장 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예단하면 안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예, 하도 많이 와갖고 남의 사례를. 에이. 그때 철학이 하나 생기신 것 같아요. 여하튼 아마 이제 장장기 타니까 죽을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전이 오는 거는 2017년입니다. 한참 그러니까 뒤네요. 결국은 이 사건은 그냥 그대로 배산 여대생 사건은 예. 정말 비난이라는 비난의 욕이라는 욕은 진짜 그런데 또 따져보면 특별히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도 없고. 수사 과정에 잘못했다고 또 찝을 만한 것도 없어요. 예, 다 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으니까 죄인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리고 형편없는 놈들이 된 거고 네. 내가 알기에는 이 배산 사건 담당했던 형사들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 네. 그렇게 좋은 점수 못 받았어요. 다. 큰 잘못 없이도 아주 그 뭐 어떻게 보면 좀 따당한 거예요. 죽어라 했는데. 새끼들 이런 것도 못하고 말이야. 뭐. 그리고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새끼들 그런 것도 못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건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 내가 많이 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 있는 대로 다 뽑아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분석한 줄 알아요? 네. 근데 내가 봐도 특별하게 연산서에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거 못했다는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다음 날 과도를 찾아 이 한시만 넘은 새끼들 누가 그 쏘올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 발견한 그 다음 날 과도 차였잖아. 거기서 현장에서 한 7, 8m밖에 안 되는 데서 그걸 그것도 의경이 찾았어. 그걸 그 다음 날 2월 4일 날 났는데 2월 5일 날 찾아? 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계산해 보니까 17시 30분이면 그 일몰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깜깜하지. 그 시간에 거기 저 수색하는 건 어려워요. 하나도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프레시 때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 쳐놓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서 차 대놓고 잤을 가능성도 많아요. 네. 동틀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도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제 마음속에 걱정은 뭐냐면 이 물 이슬 맺힘 현상이 계속 올까봐. 네. 새벽에 그 이슬 떨어져 갖고 과도 같은데 쇠붙이에 이 몽골 떨어져서 뭉치면 증발하면서 이 지문 같은 거 훼손되거든. 네. 그런 걱정은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비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네, 그 다음 날 찾았다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반전이 오는 거는 이게 사실상 미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제보밖에 없는 거예요. 16년쯤 이제네 그럼 유성을 유시죠. 그런데 2017년 5월 27일 날 그 아래에서 취재가 시작됐어요. 그거 잘 알고 요거 왜 했냐면 남동생이 네. 그 아래다가 네. 내 기억을 뽑기 위해서 최면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유 기특하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남동생이. 그래서 아마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그 알 쪽에서 이 남동생에 대한 최면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때 최면 조사에서 아이고 생생해요. 밖에 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다. 여자인 것 같다. 여자가 불러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용의자는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 자 이제 방법을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 네. 여자라면 정말 여자가 맞을까? 일단은 최면에 의해서 여자인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자인지 아닌지는 이 가리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세상에 남녀 중에서 남자는 배제해본 되니까. 그죠 50% 빠지니까. 그럼 50% 빠지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여자가 맞을까? 네. 그러면 여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해자의 상처가 난 위치를 높이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요 복부 부위를 찔른다 했을 때. 예. 네. 자 여대생이 148cm의 단신이에요. 단신이네요. 조그매요. 네. 그러면 이 마주 본 상태에서 지형을 고려한다고 높낮이를 산이니까 네. 올라가 있을 정도 내려가 있을 정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키는 한 150 초반에서부터 160cm 중반이라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여자일 가능성이 좀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예, 남자 평균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말 여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남자도 뭐 150에서 160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중학생 정도의 키에 하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들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하여튼 뭐 그거는 근데 지금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150에서 160cm 중반 정도라고 하면 여자일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네. 그러면 최면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게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 본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은 일단 내렸어요. 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피해자의 전 남친 지금도 아마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전 남친.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였는데 한 5달 정도 김양하고 사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찢어졌대요. 헤어졌대요. 조금 유력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경찰이 수사 엄청 했거든요. 네. 그 사람 집중 수사했어요. 몇 차례 불러가지고. 그렇지만 용의자에서 배제를 했는데 왜 이 남자친구 전 남친을 가족들은 의심스럽게 봤냐면 이 피해자 있잖아요. 이 사망한 김양의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김양 휴대폰을 옆에서 이렇게 슬쩍 봤어요. 휴대폰 할 때 지켜봤는데 그게 남자친구 문자였대요. 그때 김양이 사귀는 남자친구 문자였는데 그 내용이 너 죽어도 후회 안 해? 요런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너 죽어도 후회 안 해 하는 거를 김양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죽어도 후회 안 해 하고 보낸 정도면 감정이 있어갖고 내 동생한테 그런 문자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의심스럽다.
요거를 이제 아버지 통해서 엄마 통해서도 경찰한테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 경찰이 그 사람을 의심해 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사실상 뭐 알리바이가 성립돼서 그 사람도 혐의를 경찰이 밝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자친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 나와 가지고 여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가능성을 이제 높여놓은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키가 작은 남성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단정 못하니까. 예. 키가 작은 남성이면 뭐 중학생일 수도 있고요. 중학생도 성인일 수도 있고요 또. 네, 예, 성인일 다 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의 의문점은요, 분명한 거는 두 개의 칼자국 이외에 반항은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저항은이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항은 아예 없대요. 없다고 그러고.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푹 찔러오고 그다음 막 했는데 왜 저항을 못했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하거든. 일반적으로 찔리면 아무리 그 순식간에 절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찔려서 하면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반항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현직에서 수사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거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뭘까요, 선생님? 이게 대체로 칼로 찌르면 저항한다 그래서 저항은이 생긴다고 다 봐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갑자기 찔러 못.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봐요. 1차로 폭부를 푹 찔렀어요. 네.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출혈이 팍 터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쓰러진 사람을 목을 이제 최후로 그랬겠죠. 이제 확인 사살 네, 형태로 누군가. 찔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막 막는 저 자세가 나와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푹 찔리면서 욱 하고 앞으로 엎드리는 순간 그 목에 들어왔다면 방은 나올 시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찔리는 순간에 앞으로 꼬꾸라진다면. 그리고 역으로 교수님 찔리고 뭐 앞으로 꺾어지든 쓰러지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일단 찔리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그렇죠. 억하고, 예. 쓰러지면 그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교수님? 2차 공격 나중에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얘가 죽어가는 거 보고 싶어하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양하게 추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문점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왜 교수님 방어원이 말씀도 없냐는 일리가 그런 있고, 의문점이 예, 있는데 예, 그건 예. 좀 이제 조금 다 또 좀 설명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입장에서 왜 방어원이 없냐 본능적으로 막으려는 게 정상인데 예.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이 동생의 최면준 수술 관련된 의문점 좀 있어요. 못 가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나가 나가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고 이후에 누군가 똑똑하는 소리를 내면서 현관에 찾아왔다. 이게 최면이에요, 최면. 예. 그다음에 그러자 누나가 나갈게 하면서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여자였다. 이거란 말이에요. 여자였다. 그러면 요 동생의 최면 진술은 네. 엄마가 나가기 전에 상황하고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다 엄마한테 전화 들어보니까. 걸려와가지고 예. 엄마한테 예. 사실 엄마는 이제 그 재지내러 가려고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 네. 사실은 이 남동생도 용의자군의 경찰에 있었어요. 뭐 있었겠죠. 경찰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외부인이 말 안 난다니까.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생 알리바이는 누구도 확인해 줄 수가 그거 없어요. 자고 있었다는데. 뭐. 자고 있었다는데. 예. 만약에 동생이라면 또 동생하고 어떤 그 동기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이 못 찾았으니까. 뭐 안 나왔을 거고요.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찔린 부위하고 이 지형을 이렇게 참작해 보면 신장이 작은 여성일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네. 작은 여성 아니면 작은 남성. 네.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거는 이 김양이 148cm밖에 안 되고 요 복부 중앙이잖아요. 네. 그럼 지형을 계산해도 상대방도 작은 사람. 왜 그러냐면 예. 이렇게 대각으로 찔린 것과 일직선으로 간 것과 밑에서 올려 찍은 건 다 달라요. 방향이 다르죠. 예. 칼자국이. 네. 근데 찔렀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그 일직선을 예. 수평으로 예. 계산을 예. 한다면 예. 지형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키가 큰 사람은 절대 아니다. 요거는 명백해요. 네, 그러네요. 과학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은 주저은이었기 때문에 또 찰과상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땐 가능성 없고 또 본인이 칼을 잡아갖고 본인이 찔렀다면 손에 피가 묻었어요. 자기 피 묻어야지. 근데 그게 예, 없단 깔끔한 말이에요. 거, 예. 그리고 신랑이 한 흔적 자체가 없어요. 생각이 안 흔적 자체가요. 주저은도 없고 그러니까 네. 아니고요. 남자친구 아까 알리바이 깨진 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남자친구 조사해 보니까
얘하고 이 피해자하고 해돋이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 해돋이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헤어졌다나 저 김양하고 네. 그 헤어진 것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 피해자 나한테. 측에서? 예.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관계로 우리가 좀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이미 끝났어 필요 없어 이러길래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후회 안 하겠느냐. 너 죽어도 후회 안 하겠냐. 나 이런 내용으로 보낸 문자지 내가 죽이려고 후회 안 하겠냐고 보낸 거 아니다. 그치, 그렇게 이렇게 죽어도 후회 안 하겠냐 이거니. 예. 그렇게 보낸 문자다. 그 이후 문자 보내고 나서는 난 연락 다 끊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그 얘기만 듣고 믿겠어요? 너 당일날 그 사건 당일날 네 알리바이 돼 했겠지. 네. 그 알리바이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하는 날 형 결혼식이 참석을 위해서 서울에 예, 서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형 진술 들어보면 그 동생 2월 3일 날 네. 동생 데리고 옷하고 구두를 같이 샀다는 거예요. 네. 그날 이거는 뭐 경찰 입장에서는 형의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장 이 부분도 참 어렵기는 합니다. 구두 사러 갔는데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건 당연히 했죠. 예, 옷하고 구두를 사는 거 아니에요, 건. 매장까지는. 아마 그래서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없다고 본 거예요. 서울에 있었는데 또. 예, 그러니까요. 예. 물리적으로 못 오잖아요. 아,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 부위에 피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수사관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심장 부위 찔렸잖아요. 네. 이 복부 명치 아래 중앙을 깊이 찔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 심장이 일단은 정지해요. 멎어버려요. 멎으면 예. 펌핑이 안 되잖아요. 예. 펌핑이 안 되면 목 부위에서 피가 거의 안 나와요. 압이 안 없는. 나와요. 네, 압이 없는데. 심장에서 펌프 역할을 해주고 막 펌핑을 해줘서 퍼지게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찔려가지고 절명 상태 심장이 가동이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예. 펌프가 중단하면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 부위 찔려서 피 안 나온 거는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요 심장이 부분은 정지 상태니까. 저 과학수사 뭐 어떻게 보면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분석할 필요 있어요. 목에서 안 나온 게 이해가 안 간다.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렇고요. 그럼 방어운이나 이런 거 없으면 약간 뭐 양맥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 생각하죠. 그죠. 예. 그 생각했어요 경찰도. 예, 그래서 예. 부검할 때 약물 그 성분 검출을 했어요. 약물. 근데 약물 독성 검사까지 없었습니다. 했어요, 약성 검사까지. 전혀 먹은 거 없어요. 그러면 뭐야, 뭐 의식을 잃거나 사전에 약물 등에 의해서 제압되거나 해가지고 공격당한 건 아니에요. 또 이 사건 진짜 꼬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상한 의문을 다는 거에 대한 것만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해드린 거예요. 네, 목부에 피가 안 나온 이유, 안 나온 이유. 뭐 등등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분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추정을 좀 해보면 네. 범인은 살해에 익숙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찔는 익숙한 것도 그러고. 단 한 방으로 찔러가지고 네. 이 명치 부위를 그냥 그대로 푹 찔러서 네. 공격 한 방에 살해했다. 네. 그 익숙한 사람이고 그 뒤에 이제 목 뒷뼈가 닿을 정도로 깊이 그것도 쉽지 확인 않아요. 사살을 예, 했다. 이거 예, 쉬운 일 예,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봐서는 우리는 면식범 뭐 여자 키 작은 사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살해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사람하고 이 여대생이 어떤 이유로 연을 맺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거는 범인은 이 살해 방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하다고 봅니다. 이 수법 자체로 봐서는요. 절대로 이 살해 관련된 거 급소를 찌르는 방식 이런 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에 갔다 왔다면 특수부대 출신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경찰이 집중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저도 이건. 그래요. 그다음에 이 원한이라든지 분노 등이 이 수법에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범인 추정에 혼돈을 야기하게 된 건데 그냥 뭐 무슨 원한이 있겠지 뭐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변 사람 면식범으로 그냥 형식적인 형태의 이렇게 피상적으로 찾다 보니까 정작이 정말 특수한 교육을 받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범행했을 개연성을 너무 배제한 것 같아요.
패할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그 국가에서는 당시에는 상상이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나라면 저라면 하셨겠죠. 물론 뭐 사후 약방문이냐면 저라면 이 한 방에 꽂고 그쵸. 그다음 욕이 그 확인 사살했다 이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익숙하다. 저는 교수님 그래서 그냥 잠깐 든 생각이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나 대학 생활이 주잖아요. 이 친구가 나왔으니까 대학 생활에서 알던 선배나 선배들이겠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특수훈련을 받은 수전 사람들. 교육을 받았다던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군 경력으로 그걸 좀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파봐야 될 필요가. 너무 정밀해요. 저도 공격이 너무 정밀해요. 고대상자들이 있다면 네. 이게 그 주변에서 모르지만 둘만의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모르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등산로 주변이라면 금방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등산로 가다가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도저히 살인범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없어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평범한 복장에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의심 자체를 안 받은 사람을 등산객 중에 누군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즈음에 갔던 분들 중에서 그때는 아무리 봐도 뭐 저 평범하게 내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왔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는 뭐 생각이 안 들어서 경찰에 말 안 해줬어. 이런 게 있다면 그거 얘기해 줘도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이게 애초부터 이 사건은 또 남성이 범인일 거라고 아예 단정을 하고 수사계시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봤어야 여성일 되는데.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갈래. 예. 이거 종합해 보면 일요일 아침에 등산로에서 본 사람이 없다. 그렇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봤어도 선입견이 해갖고 살인자 이미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살인자는 왜 우리가 언론에서 물퉁물퉁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이 머릿속에 각인돼 갖고 우리 일반인들이 제일 이게 함정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고 아무리 파발을 돌려도 본인이 그 즈음에 거기 지나가면서 자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본 적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살인범의 얼굴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 배제해버리고 못 봤어요 해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걸 깨야 돼요. 제 눈으로 지나갔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깨야 된다고요. 선입견 작용 없이 깨야 되는데 그거를 좀 그 즈음에 등산객으로 갔다가 그 시간대에 누군가를 봤던 사람이 있다면 여자라도 네. 여성이 올라가는 거라도 봤다면 얘기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약간 비난도 받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경찰 쪽에서 이게 아니냐 그런 일부 기류도 좀 있어갖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이쪽 팀에서는 이거 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저 출입하는 기자가 이죠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조금 수사에 장애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배산 인근에 정신병원이 있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네. 분명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주선 상태에서 찔린 거예요. 누군 사람을 찔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누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칼로 찌르잖아요. 네. 그러면 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번져 나와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네. 이렇게 번져 나와요. 이렇게. 네. 동심원을 그리면서. 네. 그런데 비스듬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비탈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찔리면 흐르겠죠. 흘리겠죠. 밑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니라 종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네. 종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는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 있는 거 봐서는 서 있다가 찔려서 뒤로 비스듬히 누우면서 뒤에서 종 모양으로 흘러내려 갖고 바지에 묻은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거는 쓰러뜨려 놓고 위에서 찌른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배를 푹 찔리면서 주저앉으면서 복부를 이렇게 감싸고 이때 바지에 이제 상처가 맞닿으면서 바지 쪽에 피가 잔뜩 묻은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다. 미치겠다 나도. 이거 답답해 죽겠더라고. 이거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다 찾아서 과학수사까지 해본 건데 내가 막 범인 추정해 보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남자친구 이후에 피해자를 짝사랑하거나 남몰래 좋아했던 사람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대 출신 선후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단신이 많아요. 그런 이제 어. 킬러 부대들은 이게 제 주변에 거기 갔다 온 애들도 키가 큰 키가 아니거든요. 그 큰 사람들은요 특수훈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침투나 이런 거 할 때. 이 암살이나. 순발력도 떨어지고 저 같은 사람들 예, 연구소 안 돼요. 예. 날렵하지도 못하고요. 위병소용이에요, 위병소. 힘쓰는 것과 그건 다르거든요. 예, 예. 사육병. 그래서 저는 피해자를 정말 짝사랑했거나 피해자가 남몰래 그 피해자를 남몰래 좋아했던 남자가 있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경찰이 제대로 찾았을까? 사실 찾기는 어려웠겠지만, 네. 근데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키 작은 사람이란 전제가 나오면 그러면 분류하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교수님 다 자는 시간대잖아요. 일요일 그러니까요. 새벽이라 누가 다 나도 나 잤다고 그러면 어떡해. 저 동아리 선후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조사했는데 알리바이를 경찰이 깰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대는 다 자는 시간이에요. 다 자취방에 잔다고 하나같이 다 그랬지. 잤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잤다는 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꼬인 게 그겁니다. 예, 다 자고 있었다는데 뭐. 잠자는 시간에 잠잤다는데 그 잠자는 사람을 잠잔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 예. 그래 이 사건이 꼬인 게 그거예요. 지금같이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위치라도 그러니까요. 들고 그 다니니까. 점에 뭐 CCTV도 많이 없었고 휴대폰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발생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가서 자 동아리 선배 중에 싸운 사람이 있대. 예. 아주 감정이 많은 사람이 있대. 네. 그 사람 데려다 조사했어 경찰이. 네. 뭐 했어? 잤죠. 그 시간에 잠자지 뭐예요? 잠잤죠. 아이고. 너 잠잤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엄마 아빠가 다 그 집에 있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불렀어. 분명히 당신 아들 집에 잤어요? 그때 모두 잤어요. 그치. 그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뭐라고 이게 그래? 미쳐버리는 거 이거. 이게 문제다. 이 시간대가. 사건이 정말 불편한 게 발생 시각이 새벽이라 예, 일요일 날 그것도. 누구든지 알리바이 요구하면 당연히 잤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꼬인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네요. 와 답답하더라고 이거 보니까. 내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전에요. 예, 전에 CCTV 많지 않을 때 90년대 예. 중후반에 예. 사실 알리바이 깰라고 갔는데 전부 자는 시간이라 새벽 시간에 알리바이를 아무리 추억이 다 잤대. 방법이 없이 자는 시간인데. 영건영이가 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건영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영건영이 동생도 잤대. 자고 있고. 그건 동생의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도 잤대. 다 그럼 잤지. 누구한테 영건영이 잠잤는지를 확인을 해. 방법 없죠.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그렇죠. CCTV라든지 요즘엔 다 블랙박스라든지 예, 이런 게 있어서 있으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 즈음에는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네.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네. 면식범입니다. 이건. 면식범이에요. 불론에서 저 이 피해자가 잠옷바람에 코트만 걸치고 맨말에 검정 구두 신고 따라 나섰다면 이거는 보통 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분명히 이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가까워요. 새벽에 여성이 그런 옷차림으로 헐렁헐렁 따라 나갔다? 무지하게 가까운 거예요. 네, 심하게 가까운 거예요. 심하게 가까운 거예요. 많이 가깝지 않으면 그런 옷을 입지도 않아. 이 잠옷 바지 있잖아요. 무릎이 뻥 뚫렸대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친구. 가까운 거예요 이거. 아주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로 따라 나선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배를 찌르고 난 다음에 앞으로 꼬꾸라진 사람을 뒤에서 뒷목을 또 찔렀잖아요. 요거는 확인 사살을 이거 한 거로 봐서는 분명히 무슨 감정이 엄청 있어요 이거. 이 피해자한테. 지금 너무 원만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학생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감정이나 분노가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글쎄, 그러면 2인 이상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 2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흔적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 2인 같으면. 네. 2인 같으면 2인이 남겨놓을 수 있는 발자국이나 족적이나 물론 그것도 발견 못했지만 1인도 못했잖아요. 1인도 못했는데 물론 네. 이제 그 부분도 좀 있고 불러내는 건 여자가 그런데 불러내고 공격을 했다면 두 사람이 공격을 했다면 그리고 두 명이 따라오라고 해서 갔다면 안 따라갔을 수도 있죠 산에. 근데 남녀면 오히려 날 수 있잖아요. 남녀 같으면 예, 남자 같으면 저 더 무서울 것 그렇지 같은데. 공범관계도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게 100m면 산길 100m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불러낸 건 여자, 네, 그러니까 저도 불러낸 건 동생 여자, 그게 맞는 것 같고 최면. 살해한 건 남자. 예.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예.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한 건 그거예요. 최면이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생이 최면 속에서 누나를 부른 게 여자 같다. 예.
이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예. 그러면 공범을 상정해보고 공범을 상정한다면 불러낸 건 여성 예. 가까운 예. 그래서 남자도 가까웠겠죠. 남자도 가까웠겠죠. 덜렁덜렁 따라 나가가지고 그냥 아니면 가서 그 전에 끌고 가서 거기서 매복하다고 그러니까, 하던가. 그래서 이거는 불변인 거는 분명히 아주 가까운 지인 가능성, 예, 면식범일 그것도 가능성은 그렇고, 명백하고 예,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그 확인 사살 뭐 이런 거 한 거 등등으로 봐서 네, 전문 관련이. 아주 많은 감정이 쌓여 있고 예. 그다음에 범행 수법으로 봐서는 아주 전문가의 전문가. 소행이다. 예, 예. 요런 쪽에 이렇게 그 포커스를 딱 이렇게 고정적으로 좀 두고 다시 주변 수사를 좀 하면 또 그리고 좀 색다른 이제 게 나오지 교수님 않을까. 본바로는 이렇게 해서 거의 배가 관통됐다는 얘긴데. 그렇죠. 척추뼈까지. 그렇게 세게 찌르면 대부분 초심자는 밀려서 이거 다치잖아요. 대부분 교수님 많이 보셔서 하시는데. 근데 과도야. 그러니까 과도래도 밀리거든. 근데 밀리지. 안 밀리고 쑤시고 지 안 나오고. 그러면 장갑이라든지 밀리지 않는 어떤 예, 장치를 이게 이용해서 준비를 했다는 했을 건데 그 이게 계획 보통 범죄고. 이거 아니거든. 요 사건은 지금 저 부산경찰청 그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예. 공소시효가 없기 없고, 때문에 예. 계속 그 쥐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 미제 사건 전담 팀장도 그런 얘기했더라고. 10년, 20년 된 이런 장기 사건들은 관심 없으면 해결 어렵다. 예, 예, 맞아요. 제보가 있어야지. 또 수사 인력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보밖에 없다. 예, 예. 이 사건은 제보밖에 없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그 제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식범 가능성, 네. 분명히 면식범. 네. 그다음에 전문가 솜씨, 예. 그다음에 뭐 감정 있는 사람. 그거를 그 산길 공범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고. 초겨울에 얻고 간다던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갔을까. 걸어가야지 되는 건데 그냥 20분은 걸어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 시간대 등산로라 많이 댕긴대요. 네. 사람들이 봤어요 분명히. 예, 분명히 보셨다고요. 예. 예. 누군가 그 걸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남녀가 걸어갔건 여여가 걸어갔건 남여여가 걸어갔건 분명히 보셨을 텐데 네. 머릿속에 살인범에 대한 인식이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그걸 그냥 그 지나쳐서 제보를 안 해주셨다면 네. 지금이라도 제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등산로에서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네. 관심만이 억울한 사람이 한 풀어 줄 수 이게 있어요. 뭐야 이게 자다가.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거 아무리 앞뒤로 굴려보고 써보고 지어보고 해봐도 딱 그거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아이 부모님 매일 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기가 찬 거죠 이게. 기차가 예? 아이고. 멀쩡하게 집에 들어와서 학교 잘 비싸네요. 갔다 와서 예, 학교 이 잘 딸이 갔다 와서. 잠자다가 순식간에 새벽녘에 누가 불러서 나가갖고 바로 산에서 집 예, 근처 예, 산에서 예, 예. 죽어서 발견됐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어디냐고. 얘기지 이게.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면식범입니다. 분명히 면식범이고 수법으로 봐서는 프로고요. 네, 프로고. 예, 프로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네, 신장이. 예, 예, 날렵한 사람 같아요. 예, 체가 그리고 작고. 등산하셨던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얼핏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보를 해주시면 네.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크지 않다는 거 분명히. 네, 네. 범인은 분명히 크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명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남자라고 한정 짓지 말고 이제 예, 폭이 예, 넓어졌어요. 예, 여자로도. 예, 예, 예. 그래서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그 피해자분 아실 테니까 그 학교 다녔던 그럼요. 학생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오늘 한 얘기 중에 들은 게 있으시면 차관사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유. 이거 답답한 사건이고 속상한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 하나만 더 추정하면 이전에 고등학교나 이때 사귀었던 남자도 있을 수 그게 있잖아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이성 교제 친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했느냐. 예, 그 범위는 어디냐 중요하지. 범위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니까 예, 아마 예. 그 현재 대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쪽에 예.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도 그 얘기는 했어요. 사실 이거 관련돼서 예. 뭐 자문도 듣고 했을 네, 때 네. 좀 더 폭넓게 봤어야 된다. 네. 중고등학교부터. 네, 중고등학교도 이성 교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쉽네요. 그런 것까지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된다. 왜? 면식범이 분명하다면 범위는 더 넓어져. 맨날 친구는 나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휴가를 왔다던가 특히 이 나이 때면 휴가 나올 군대 갈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분석해서 보낼 때 또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꼭
김양한테만 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뭐, 감정 있는 본인- 사람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봐야 된다. 네, 분명한 네. 건 면식범이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범인. 그러겠죠. 네. 아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보냈던 그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안타까운 부산 배산 여대생 그 살인 사건 네. 여전히 수사 중이다. 네. 공소시효 없다. 네 없다. 범인이 만약에 본다면 네. 속히 자수해라. 분명히 자수해라. 걸린다. 자, 잡아야 돼요. 반드시 검거된다.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명복을 빌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